네, 화성시 왕배 푸른숲 도서관은 공공건축물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입니다. 원래는 5등급 수준의 설계였지만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컨설팅을 거치면서 단열 성능 강화, 자연채광, 고효율 조명, 그리고 냉난방 효율 개선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더해져서 에너지 자립률이 약 4.5배나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신재생 에너지 설계와 그리고 에너지 절약 설계가 아주 조화를 잘 이룬 상징적인 공공 건축물이 되었으며 이후 다른 건물의 제로 에너지 설계와 인증 확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아니 제로 에너지 등급이 높은데 저희가 도서관이잖아요. 네.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빛이 밝아야 책이 잘 보일 텐데 맞아. 혹시 빛이 어두운 건 아닌지 아끼려고 일단은 뭐 1등급이면은 또 궁금한 게 외부에서 에너지 절대 안 받고 네. 그냥 내부에서만 알아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궁금해요, 과장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집집마다 관리비가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건축물의 성능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는 제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은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할 수 있고요. 반대로 햇빛이 강한 날에는 전기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남는 전기를 저장하거나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률 100%를 뛰어넘는 네, 그래서 제로 에너지 끝판왕 건축물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송도에 있는 단독주택이 플러스 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이 개편되면서 에너지 자립률 120% 이상 되는 건물은 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을 했는데요. 이 송도에 있는 단독주택이 처음으로 이 플러스 등급을 받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주택은 에너지 자립률이 127%인 건물이어서 자기가 필요한 그 소비되는 에너지보다도 생산하는 전력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는 전력은 되팔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되판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진짜로 뭐 돈 받고 파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전력요금 같은 경우는 네. 한전에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매월 고지서에 이제 전기요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경우에는 남는 전기가 이 한전의 전력망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 송전이 되면서 전기요금에서 이 송전된 양만큼 전기요금이 덜 매겨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이제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인데 그 위에 플러스가 있어갖고 6등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정도 되면은 전기를 되팔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플러스 등급이 되면요. 플러스 등급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자립률이 120%가 되어야 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100%가 넘는다는 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순간적으로 전력을 되팔 수 있을 만큼 전력 생산을 많이 한다는 의미이어서 플러스 등급이 되는 순간 언제라도 되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생겼어요. 저 푸른 초원위에 플러스 등급 집을 짓고 네, 지구를 사랑하며 에너지를 보존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올해부터 민간 건축물도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권진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디서 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닌가요? 어디선가 들었어요. 아니면 말고요. 저는 어디서 X로 들은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강제할 수 있어요. 공공이니까. 근데 민간까지 강제하면은 들고 일어나겠죠. 네, 그럴까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X네요. 아니군요. 아직 X인 것 같네요. 네. 민간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는 아니지만 에너지 성능을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서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절감 효과가 높은 기술들을 많이 적용을 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5등급에 가까운 성능을 내도록 설계하고 건축 시공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6월 30일부터 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요.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12월 말부터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보여주세요. 자, 제로 에너지로 지어지는 건축물 국민 부담이 쑥 올라간다. 아하.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앞서서 강원도 홍천의 패시브 하우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가지 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뭐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맞아. 싶어서. 네, 오. 저도 온 것 같아요. 네. 네, 홍과장님. 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정말 오늘 다 틀리네, 제가. 부담이 없나요? 물론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늘어나는 공사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상쇄가 가능하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절감 비용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이득이 커집니다. 제로에너지 성능에 따라서 늘어나는 공사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문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약 6년 정도면은 늘어난 공사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은 다소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도 분명히 이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 위기가 심해졌을 때 나중에 우리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될 미래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인한 이득은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네. 인센티브. 그러니까 제로 건축 인증을 받으면 뭐 국가가 뭐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지원금이라든지 예. 혜택을 좀 준다면 귀가 솔깃할 것 같은데 없나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건축기준 완화나 취득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건축기준 완화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층수를 높일 수 있는 혜택을 말하는데요. 최대 15%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의 혜택은 제로에너지로 이제 인증받은 건축물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최대 20%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 밖에도 이 건축물에 고효율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 제도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네, 자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주세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 거주자에게는 실질적 이득이 없다. 네, 권진영 씨. 저 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로 에너지 건축 다 좋은데 이게 지구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좋기는 한데 일반 건축물이랑 뭐가 다른지 실제로는 좀 안 와닿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 이득이 없다 해서 O를 드신 거예요? 네. 저는 그럼 X 있지 않을까? 저랑 반대로 다른 가요. 걸로 하세요. 못 믿으세요? 아니 못 믿는다기보다는 이득이 있어야죠. 네, 네. 어떤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야. 네, 일단 전기료 절감을 아주 피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제로에너지 주택의 실증 사례를 보면 난방비가 약 30분의 1 수준으로 된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전체적으로 약 96% 정도 이제 절감이 된 이제 그런 사례이고요. 세상에. 또 폭염 기간에 냉방 에너지 또한 15%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제로 에너지 주택은 실제 생활비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그 주택이라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된 셈입니다. 이 정도면 실질적 이득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이득 아닌가요? 난방비 30%가 줄었다고 하면 3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면 네,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렇다면 제로 에너지로 지어진 건축물에서 살고 계신 실거주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저희가 세종시에 있는 주택단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세종특별자치시 세계 최초 제로에너지 공공주택단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국가에서 주도해 지은 공공주택단지로서 일반 아파트 대비 65% 이상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2등급의 친환경 주택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입주 7년 차 이미영 씨를 만나봤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사할 때 집을 알아보다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난방비, 전기세 같은 에너지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난방비나 전기세 등 에너지 비용 절감하신 부분이 좀 있나요? 네, 그럼요. 많이 절감됐어요. 보여드릴게요. 여름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기. 하지만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거주하면서부터 전기세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는 이미영 씨인데요. 이미영 씨의 올해 여름철 전기 사용량과 해당 월의 요금을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전기 사용량은 적게는 200kWh부터 많게는 338kWh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금, 5월부터 8월까지 최소 4,650원부터 최대 7,400원까지 확인됐는데요. 항상 8,000원을 넘기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예전 아파트에 살았을 때랑 비교하면 믿을 수가 없죠. 처음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는 이게 맞나? 왜 이렇게 조금 나왔지? 하고 놀랐거든요. 일반 주택에서 340kWh를 사용할 경우 평균적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정도의 요금이 청구되는데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거주 중인 이미영 씨의 8월 전기요금과 일반 주택의 8월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전기요금이 일반 주택보다 무려 약 8배 낮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셨겠지만 이 집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생산되는 양이 400kW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한 달에 생산되는 양보다 사용하는 양이 더 적다 보니까 기본료에 부가세만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물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데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은 주택의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요소를 적용한답니다. 그중에서도 이곳은 태양광 패널에서 발전된 직류 전력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류 전력으로 전환해 사용한다고요. 전기 사용량은 실시간으로도 확인이 돼요. 한번 보시겠어요? 실제로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전기 발전량과 사용량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데요. 에너지 절약도 절약인데 저희 집은 단열이 정말 좋거든요. 올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시원한 바람이 확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깜빡 잊고 에어컨을 켜고 나갔나 착각이 들 정도로 시원해요. 게다가 단열이 잘 돼 있어서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하다는 이곳. 집 안의 열이나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 공기는 환기할 때 외엔 거의 없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는 냉방을 하지 않아도 26도, 겨울철 실내 온도는 히터를 틀지 않아도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지닌 단열의 장점을 더욱 살려주는 장치가 있다고요? 열회수 환기 장치라고 공기청정기랑 비슷한 장치가 있거든요. 미세먼지 이슈일 때 다른 가정들은 공기청정기를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 장치가 있어서 구입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환기까지 가능하게 도와주는 열회수 환기 장치. 특히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마다 도움이 됐답니다.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나갈 때 열회수 환기 장치 내부에 있는 열 교환 소자를 데워 나가고 외부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때는 앞서 데워진 열 교환 소자를 거쳐서 따뜻한 공기로 전환돼 들어온다고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와 비교해서 전기요금이나 미세먼지 이슈에 걱정이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제로에너지 하우스가 많이 생겨서 환경 부담도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방금 보신 그 집 네.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좀 부러웠네요. 보시는 내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생활비도 많이 줄을 것 네. 같고, 예. 근데 이게요, 국가에서 주도해서 지은 공공주택 단지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세계 최초 제로 에너지 공공주택 단지라는 거예요. 네. 조금 뿌듯하기도 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 단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사업으로 세계 최초의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단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약 60세대 규모로 건립되었고요. 타운하우스형 시범 사업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단열 그리고 고기밀 장호 그리고 외단열 공법, 태양광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을 하여서 에너지 자립률을 약 83.13%에 달하는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결합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이러한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